우리도 코스모스의 일부이다. 이것은 결코 시적 수사가 아니다. 인류는 코스모스에서 태어났으며 인류의 장차 운명도 코스모스와 깊게 관련돼 있다.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힘썼던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책 코스모스에 나오는 말이야. 칼 세이건은 이 문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오늘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로 영상을 시작해보려고 해. 우리는 어디에서 온 걸까? 누군가는 엄마, 아빠, 누군가는 인류의 조상, 누군가는 지구의 첫 생명체를 떠올릴 거야. 그런데 칼 세이건은 인류가 우주에서 태어났다고 말했어. 지금은 조금 이상하고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거야. 자, 이제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우리의 기원을 찾아가기 위해 먼저 우리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우리는 여러 신체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 신체 기관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세포는 핵,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에는 유전물질인 DNA가 있지. 이렇게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우리 몸은 여러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산소, 탄소, 수소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생명체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원소가 있다는 거야. 생명체를 이루는 필수 요소는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 6가지이고 이것을 생명체 6대 원소라고 불러.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 우리의 몸을 이루는 이 원소들은 도대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난 걸까? 수소는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 원소 중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졌어. 그리고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이자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소이지만 이 거대한 우주의 질량 75%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원소이기도 해. 실제로 우주의 99% 정도는 수소와 헬륨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 몸을 이루고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그 나머지 1%에 불과한 거야. 어떻게 1%밖에 안 되는 원소들이 모여 지구를 이루고 생명체를 구성할 수 있었는지 우주란 참 신비롭고 경이로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럼 이제 나머지 1%의 원소들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겠지? 정답을 먼저 말하자면 이 1%의 원소들이 태어나는 곳은 스스로 타는 스타, 바로 별이야. 별에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원소들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 별의 일생 파트 1 영상에서 태양과 비슷한 별의 일생을 다뤘던 거 기억나?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은 주기혈성 단계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을 만들어내고 적색거성 단계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나 질소 같은 원소를 만들어내. 그럼 태양보다 8배 이상 무거운 별들은 어떨까? 무거운 별들도 비교적 가벼운 별과 똑같이 주기혈성 단계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 그렇지만 무거운 별들은 중심 온도와 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지. 수소 핵융합 반응, 이게 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그럼 이전 영상을 보고 오는 것을 추천할게. 그럼 우린 얘기를 계속해보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별의 중심에 헬륨 핵이 만들어지고 무거운 별은 초고성이 되어 헬륨 핵융합 반응을 시작해. 이때 초고성은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탄소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무거워져. 초고성에서는 탄소, 네온, 산소, 규소의 핵융합 반응이 차례대로 일어나. 이것은 별에서 점점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결국 별은 중심에 철 핵이 만들어질 때까지 핵융합을 계속해서 양파 같은 껍질 구조가 돼.
중심에 철핵이 있고 규소, 산소, 네온, 탄소, 헬륨이 껍질층을 이루고 가장 바깥쪽은 두꺼운 수소층이 둘러싸고 있는 이 별은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중력에 의해 중심핵 쪽으로 급격히 수축하기 시작해. 그러면 중심핵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자신이 만들어낸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 펑! 이것을 우리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르지. 초신성 폭발은 태양이 평생 만드는 것보다 많은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해. 그래서 초신성 폭발의 종점에서는 그 밝기가 은하 하나와 맞먹을 정도라고 해. 은하 하나에는 평균적으로 별이 1000억 개 정도 있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밝다는 것은 알 수 있겠지? 이렇게 초신성은 무지 밝기 때문에 다른 천체에 비해 지구에서 쉽게 관측이 가능해. 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는 격렬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금, 은, 납, 우라늄 같은 희귀하고 무거운 원소들이 탄생해. 초신성 폭발의 잔해는 새로운 별과 행성이 태어나는 배경이 되기도 해. 초신성 폭발은 별이 죽어가는 모습인 동시에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지. 어떤 책에서는 초신성은 철저한 파괴인 동시에 넘치는 창조성을 보여준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어. 사실 대부분의 초신성은 이렇게 무거운 별의 죽음에서 발생해. 하지만 질량이 그보다 작은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거든. 태양계에서는 항성이 태양 하나지만 우주에서는 2개의 항성이 짝을 이루어 쌍성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어. 둘 중 하나가 먼저 백색외성이 되었을 때 곁에 있는 적색거성의 질량을 빨아들여서 백색외성의 질량이 늘어나. 이때 질량이 태양의 1.44배 이상이 되면 고온, 고밀도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기도 해. 이런 초신성을 1A0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러. 아까 설명한 무거운 별이 철핵을 만들고 폭발하는 초신성은 2형 초신성이라고 부르고, 지금까지 관측한 유명한 초신성 중에는 1572년 관측한 티코의 초신성과 1604년 관측한 케플러의 초신성이 있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후 중심에 남은 것들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어 삶을 마감해. 블랙홀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은 태양의 1.4배에서 2.5배의 질량을 가지면 강한 자기장과 함께 빠르게 도는 중성자별이 돼. 중성자별은 천체들 중 가장 고밀도이고 덩치는 아주 작아. 어느 정도로 밀도가 높냐면 티스푼 하나의 중성자별 물질을 담으면 그 무게가 무려 10억 톤이나 달한대. 늙어서 중성자별이 되는 별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블랙홀이 돼. 블랙홀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려고.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별의 진화와 죽음으로부터 생겨났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 우리는 어디에서 온 걸까? 처음에 했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별에서부터 왔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야. 어때? 멀게만 느껴졌던 우주나 별이 더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아? 영상을 보고 우주가 더 흥미롭게 느껴졌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는 별의 일생의 마지막 이야기, 블랙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찾아올게.